안녕하세요. 안녕, 반가워. 이름이 어떻게 되지? 조아린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름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하는 일은 오이집 명상센터 나는 나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명상 프로그램 중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하는 명상이야. 근데 그림은 색연필이랑 모래랑 예쁘게 비스 있지. 그런 걸 가지고 명상을 하는 거야. 그런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어. 오늘 아린이는 선생님한테 오늘 이 책 읽어주려고 왔어? 네. 그래? 엄마의 말투가 아이를 바꾼다. 여기에서 표지에서 어떤 그림이 제일 마음에 드는 거야? 저는 엄마의 말투가 아이를 바꾼다 이 제목이 좋아요. 왜냐면 엄마가 저한테 잘해줘야지 제가 더 똑똑해질 수 있으니까요. 오, 엄마가 잘해줘야 네가 더 똑똑할 수 있다. 네. 그럼 나 이 내용이 되게 궁금한데? 선생님한테 한번 읽어줘 보겠어? 네. 한번 읽어보자. 엄마의 말투가 아이를 바꾼다. 황윤희 지음, 윤호 라이프. 아이는 고객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할 만큼 효능이 크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을 칭찬으로 키우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공부를 못하는 아이를 칭찬할 수 있는 부모는 극소수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칭찬의 기준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칭찬할 수 있습니다.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아무리 자식이라도 칭찬하기 어렵습니다. 칭찬할 만한 일이 아닌데 칭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지요. 따라서 아이를 칭찬으로 공부시키려면 먼저 칭찬에 대한 부모의 기준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이를 대하는 방법도 바꿔야 합니다. 아이 공부시키는 방법이나 사장이 매장에서 고객에게 상품을 파는 방법이나 같습니다. 매장에 고객이 들어오면 사장은 밝은 표정으로 친절하게 맞이하지요. 고객이 원하는 상품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고객에게 집중합니다. 심지어 고객과 대화할 때는 전화가 와도 받지 않고 고객의 말에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질문에 아주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해주지요. 간혹 고객이 말도 안 되는 불만을 표시하더라도 사장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고객이 원하는 대로 대부분 받아줍니다. 이렇게 고객에게 정성을 다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야 고객에게 상품을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품을 파는 방법이지요. 돈을 버는 방법이지요. 사장의 인격이나 능력이 고객보다 낮거나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고객을 만족시켜야 상품을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이 존중받아서 기분이 좋아야 상품을 사니까요. 사장은 고객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은 사장에게 돈을 주고 상품과 서비스를 사지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고객 만족을 넘어 고객 감동 서비스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장의 성격이 좋고 인품이 좋아야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고객의 가치를 아는 사장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장의 성격이나 인품이 부족하다고 해서 고객을 감동시키지 못하진 않아요. 하지만 만약 고객의 가치를 모르는 사장이라면 자신의 성격과 기질대로 행동하고 기분에 따라 고객을 대해서 불쾌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상품이 잘 안 팔리겠지요? 시간이 지나면 그 매장은 문은 닫아야 할 것입니다. 아이 공부시키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사장이 고객을 대하듯이 아이를 존중하고 아이 요구 만족시켜주면 아이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공부합니다. 공부하면 성적은 당연히 향상되지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모는 직장에서 고객을 대하는 자세와 가정에서 아이를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돈 버는 방법과 공부시키는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공부를 싫어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시키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선생님이 아니다. 가정은 학교가 아니지요. 학교는 규율과 강제성을 가지고 아이에게 공부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곳입니다. 반면 가정은 아이에게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충전해주는 곳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은 아이에게 기초 지식을 가르치고 아이가 틀린 곳을 찾아 고쳐주는 사람입니다. 반면 부모는 아이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마음으로 보듬고 아이가 스스로 채우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비록 공부가 어렵고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부모가 도와주면 아이는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부모는 선생님이 아닌데 가정에서 선생님처럼 도와주려 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방강제로 공부시키려 합니다. 기껏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들으며 힘들게 공부하고 왔는데 집에서도 엄마가 선생님처럼 하니까 아이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친 상태로는 공부할 리가 없지요. 아이는 점점 공부 안 하겠다고 반항하게 됩니다. 많은 부모가 평소에는 너그럽고 부드럽게 대하다가도 공부 문제에서는 왜 그렇게 딱딱하듯 명령하듯이 말할까요? 약간은 엄하고 무섭게 해야 아이가 겨우 말을 듣고 공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선생님처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밥 챙겨주는 사람입니다. 무료로 하루 세 끼를 따뜻하게 챙겨주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자식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려고 고생하면서 돈을 벌고 아무 대가 없이 자녀에게 밥값을 보내주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지요.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모두 경험했지요.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아이를 위해 하루 세 끼 챙겨주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요. 아무리 사랑이 넘치는 선생님도 부모처럼 밥을 챙겨주진 않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아이가 부모에게 원하는 것도 따뜻한 밥, 맛있는 밥입니다. 따뜻한 밥 먹으면 공부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선생님처럼 틀린 곳을 찾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것은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면 매일 지적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라면 놀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공부를 좀 해라, 제대로 해라, 열심히 해라는 식으로 잔소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버릇없는 행동을 보면 고치라고 제대로 하라고 몇 번이나 말해 하고 지적할 것입니다. 매일 말해도 안 고치면 나중에는 부모 말을 안 듣는다고 무시한다고 화내겠지요. 부모가 성격이 못됐거나 성품이 부족해서 아이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를 소중히 여기니까 공부를 잘하도록 도와주고 싶어서 행여 밖에 나가서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어서 잔소리를 하고 화를 내는 것이지요. 부모가 아이를 고치거나 바꾸려 하는 생각이 강하면 지적하는 말, 잔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로 지적해서 고쳐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 공부 문제로 고민할 부모가 없겠지요. 아마 모든 부모가 좋은 버릇만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부모가 지적할수록 아이는 더 엇나가고 도리어 부모에게 지적하며 말하는 나쁜 버릇만 남습니다. 공부 안 한다고 지적하고 제대로 하라고 잔소리해서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부 안 한다고 지적할수록 아이는 더 안 하거든요. 그럼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하는 아이를 그대로 보고만 있나요? 아이의 나쁜 버릇을 보고도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그냥 내버려둬요? 내버려두면 더 나빠질 텐데요. 맞아요. 내버려두면 안 되지요. 도와주어야 하지요. 하지만 아이에게는 이미 습관이 되어버려서 한 번에 고치지 않아요. 부모의 말이 기분이 나빠서 일부러 공부를 안 하거나 나쁜 버릇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는 공부 안 하고 노는 일이 습관이 되어 있어서 고치고 싶어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반면 습관은 단번에 바꿀 수 없어요. 아이 혼자 힘으로는 못 고쳐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지요. 부모가 옆에서 공부하도록 잘 챙겨주면 돼요. 공부해라, 제대로 해라, 열심히 해라 등 지적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옆에서 좋은 마음으로 챙겨주고 도와주면 됩니다. 그러면 부모가 무엇을 챙겨주고 도와줘야 할까요? 따뜻한 밥과 공부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하루 세 끼 따뜻한 칭찬의 밥의 힘.
부모가 아침에 출근하기 전 밥이나 빵 등 커피 등을 챙겨 먹는 이유는 직장에서 일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 일이 집중하기 어려우니까요. 아이도 배가 고프면 신경이 곤두섭니다. 배고픈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키면 대뜸 짜증부터 내는 것은 아이 성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배고픈데 밥은 안 주고 심부름만 시키기 때문입니다. 밥은 맛있게 먹고 기분이 좋아진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키면 흔쾌히 말을 듣지요. 사람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몸처럼 마음도 배부름과 배고픔을 느낍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듯이 배고프면 기분 좋음을 먹어야 합니다. 몸의 에너지원이 음식이라면 마음의 에너지원은 기분 좋음입니다. 마음이 기분 좋은 상태에서는 마치 밥을 먹어서 배부른 상태와 같습니다. 기분 좋음도 음식처럼 요리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려면 식재료가 필요하듯이 기분 좋음을 만들 때도 재료가 필요합니다. 밥의 원재료가 쌀이라면 기분 좋음의 원재료는 말입니다. 말을 잘 사용하면 기분 좋음이 만들어집니다. 말은 에너지거든요. 가수 김종서 씨가 3단 고음 창법으로 유리컵을 깬 적이 있지요. 소리가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원재료인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기분 좋은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기분 나쁜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식재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맛있는 요리가 되거나 맛없는 요리가 되듯이 말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따뜻한 말과 차가운 말로 요리됩니다. 따뜻한 말. 먼저 따뜻한 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따뜻한 말은 따뜻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워주는 에너지이고 기분 좋은 에너지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쁠 때조차 따뜻한 말을 해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 나쁨 더하기 따뜻한 말은 기분 좋음의 공식에 나오지요. 따뜻한 말은 기분 좋음의 밥입니다. 따뜻한 말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입니다. 기운이 빠진다, 힘이 빠진다 라는 말이 있지요. 마음이 배고프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따뜻한 말을 들으면 마치 배고플 때 밥을 먹고 힘이 나는 것처럼 마음에도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따뜻한 말은 여러 종류가 있지요. 들어서 기분 좋은 말은 모두 따뜻한 말입니다. 이를테면 칭찬이나 격려, 인정하는 말들이지요. 태도나 자세도 말의 한 형태이므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나 표정, 경청하는 태도, 공감하고 긍정하는 반응도 상대방에게 기분 좋은 에너지를 줍니다.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언어라면 글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언어입니다. 따뜻한 글은 읽는 사람이 따뜻한 에너지를 받으니까 기분 좋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뜻한 말의 효능은 이루 말할 수 없지 많지요. 안정감, 의욕, 열정, 집중력,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이런 효능들은 아이가 공부하는 때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에게 부모가 따뜻한 말을 해주면 기분이 좋아지고 기꺼이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가운 말. 차가운 말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따뜻한 말이 기분의 좋음의 원재료라면 차가운 말은 기분 나쁨의 원재료입니다. 차가운 말은 부정의 에너지, 뺏는 에너지, 기분 나쁜 에너지입니다. 차가운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지는 이유이지요. 심지어 기분이 좋을 때도 차가운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기분 좋음 더하기 차가운 말은 기분 나쁨 공식이 되지요. 잔소리는 대표적인 차가운 말입니다. 화냄, 고함지름, 짜증, 논리적으로 옳지만 지적하는 말, 비난하는 말, 교훈적이지만 설교하는 말, 교과서적인 말은 모두 차가운 말이지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표정과 태도, 경청하지 않는 자세 역시 차가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차가운 글도 있습니다. 차가운 말의 효능은 따뜻한 말의 효능과 정반대입니다. 기운을 빼고 열정을 식게 하고 의욕을 잃게 하고 자신감을 꺾여서 자존감까지 낮아지게 만듭니다. 차가운 말은 부정 에너지라서 차가운 말을 들은 사람은 기분이 상할 뿐만이 아니라 분노, 불안, 걱정, 근심으로 마음이 산만해집니다.
공부 좀 하라고 부모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소용없는 것은 잔소리가 기운을 빼는 에너지라서 아이의 집중력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잔소리에 억지로 책상에 앉은 아이는 딴 생각을 하면서 대충 공부하게 됩니다. 50분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졸거나 효율 낮은 공부를 하지요. 차가운 말로 에너지를 뺏겨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고프고 기운이 없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말은 에너지라서 마음에 영향을 끼칩니다. 차가운 말을 들으면 얻어맞은 것처럼 마음이 아픕니다. 따뜻한 말을 들으면 엄마 품에 포근히 안긴 것처럼 마음이 안정됩니다. 따라서 아이의 공부는 부모의 말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뜻 우리 아이들은 공부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이는 나름대로 무슨 과목을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에 오자마자 잔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나빠지면서 의욕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를 위해 맛있는 밥과 함께 맛있는 말도 준비해 주세요. 맛있는 말을 먹으면 아이는 공부하기 마련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다르다. 공부는 점수나 성적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학생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일 해야 하는 일이지요. 부모는 일해서 돈을 벌고 학생은 공부를 해서 성적을 버는 것이지요. 따라서 공부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일하지 말고 백수를 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는 학생이 하는 일로 보지 않고 점수나 성적으로만 생각하면 아이 성적이 떨어졌을 때 어차피 공부해봤자 성적이 이 모양인데 공부할 필요 없어 라는 말이 쉽게 나오게 되지요. 학생이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는 말은 마치 아빠가 일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엄마가 밥해주기 싫으면 굶겨도 된다와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 왜 안 하니? 하고 물으면 힘들어요, 귀찮아요, 하기 싫어요, 재미없어요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심지어 그런 쓸데없는 공부를 왜 하는가 라는 뉘앙스로 공부 왜 해요? 라고 반문하기도 하지요. 이 말은 마치 출근하는 아빠에게 아빠 뭐하러 쓸데없이 출근해요? 힘든데 그냥 집에서 놀아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공부를 점수나 성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깟 성적 안 올려도 괜찮으니 공부 안 하겠다는 말을 쉽게 하지요.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부모가 공부하라고 아이를 괴롭혀서 당신과 아이의 사이가 나빠졌으니 앞으로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또는 자기가 공부 안 하겠다고 하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는 전문가냐 주변 사람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는 사실입니다. 일하지 않고 백수처럼 살게 두라는 말과 같은데도 마치 아이를 위한 말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들리거든요. 많은 부모들이 나도 내 자식 공부 안 하게 하고 싶지요. 정말 소원입니다. 어느 부모가 내 자식이 공부 안 하기를 바라겠어요. 하지만 도통 말을 안 들어요. 공부 안 하겠다고 저렇게 고집을 부리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어쩌겠어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귀한 딸, 아들이 공부 안 하는 것을 백수처럼 사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안다면 방법이 없으니 어쩌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어떻게든 아이를 공부시키려 노력할 거예요. 사장이 고객에게 상품을 팔기 위해 최선을 다하듯이 부모는 아이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심하지 않을까요? 공부를 학생이 하는 일이라는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공부를 안 하고 말 안 듣고 버릇없는 아이를 착실히 공부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 고객을 대하듯 자격정성을 다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성적을 떠나서 공부하는 학생과 공부하지 않는 학생의 생활 태도와 삶이 얼마나 다른지 예를 들어볼게요. 공부하는 학생 A와 공부하지 않은 학생 B 모두 성적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두 학생의 학교 생활을 한번 살펴봅시다. A는 알람이 울리면 두세 번 머뭇거리다가 일어납니다. 간혹 알람을 못 들어서 부모가 깨울 때도 잠시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 곧 일어납니다. 학교 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비는 알람이 울려도 소용이 없어요. 부모가 몇 번을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서 아침마다 서로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 일찍 일어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A는 지각하지 않으려고 최소한 5분 정도 일찍 도착할 수 있도록 서둘러서 집을 나섭니다. B는 지각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늦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서두르지 않아요. 어차피 학교에 가도 놀 거니까 굳이 수업 시간에 맞추기 위해 서두를 필요가 없거든요. A는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수업을 듣습니다. 수시로 메모하고 중요한 내용은 표시도 하고 선생님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하거나 반응합니다. 반면 B는 자주 졸거나 심지어 아예 대놓고 엎드려서 자기도 합니다. 공부를 안 하니 수업을 집중해서 들을 이유가 없고 매일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거니 유튜브 영상을 보느라 항상 잠이 모자라서 정작 학교에서는 잠이 쏟아집니다. 아린이가 책 읽어줘서 너무 고맙고 선생님은 지금 여기에서 말을 예쁘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거든. 말에도 에너지가 있다고 얘기했고 내 아이한테도 말을 좀 좋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아린이는 어떤 걸 느끼게 됐어? 저는 엄마가 저한테 잘해줘야겠다는 생각했어요. 엄마가 어떤 부분을? 모두 다예요. 모두 다요. 모두 다면 너무 광범위하지 않을까? 그래야 제가 기분이 좋아서 똑똑해지거든요. 엄마가 모두 다 아린이한테 밥도 잘 챙겨주고 칭찬 많이 해주고 그렇게 되면 아린이가 기분이 좋아지니까 모두 다 잘할 수 있다고? 네. 선생님도 그러면은 이제 누구나 만나면 아이들한테 칭찬되고 좋은 말하고 그렇게 말을 전달해야 되겠네. 맞아요. 오늘 그 책 내용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었던 책이다. 아린아 오늘 책 정말 좋은 책 선생님한테 읽어줘서 너무 고맙고 다음에 또 좋은 책 있으면 또 선생님한테 읽어줘. 네. 다음에 꼭 만나서 더 재밌는 책 읽어드릴게요. 고마워. 안녕.